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죠. 자일로, XYLO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자일로 팀의 역량, 그리고 창업자 임천훈 대표님, 또 현재 진행 중인 XLT 토큰 투자 기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만 한번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자일로 팀, 이 팀의 강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갖춘 팀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수익성 좋은 자산을 발굴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진입 전략 이런 것도 잘 짜는 것 같고 또 사용자 경험, UX 중심의 플랫폼 개발 능력 이것도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 발행이나 온체인 데이터 연동, 모바일 월렛 개발 같은 블록체인 핵심 기술력도 갖췄고요. 특히 그 금융 쪽 경험, 구조화 금융상품 개발 경험이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팀의 전문성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는 역시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 전문성. 네,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협업하면서 인프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셈이죠. 이미 경험이 있군요. 그렇죠. 둘째는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은행, 투자, 금융 구조와 경험, 이런 걸 갖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분석, 자산 구조화, 리스크 관리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거죠.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금융도 제대로 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UX 디자인 역량이에요. 사용자 경험이요?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쓰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긴 복잡한 금융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누구나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경력까지 있더라고요. 오, 레드닷이요? 그 정도면 인정받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토큰화 준비가 끝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큰 강점입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운영권이라든지 K-팝 아이돌 관련 자산 같은 그런 독특한 자산들이요? 네, 그런 매력적인 자산들이 바로 토큰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좀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창업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임천훈 대표님, 이분 이력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한국 경희대에서 컴퓨터 공학이랑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셨고 영국 옥스퍼드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블록체인 전략 과정까지 제대로 배우셨네요. 네, 학력도 탄탄하시고 또 실제 경력이 중요하죠. 한국 최초로 리눅스 재단의 하이퍼레저를 상용화했다는 점. 하이퍼레저요. 그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걸 주요 금융회사에 납품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카드사 등등. 구체적인 이름은 비밀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주요 금융사에 납부했다는 건 대단한데요. 우체국 해외 송금 블록체인 컨설팅도 하셨고 과기부에 디파이 보고서도 내셨다고 하고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인데요. 그렇죠. 이런 임 대표의 배경이 기술과 금융을 융합하려는 자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아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두바이하고 서울 이렇게 두 군데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했어요. 네, 그 구조가 전략적인데요. 두바이 본사 XYLOSG에는 바라 라이센스, 그러니까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운영돼요. 규제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개발, RWA 계약 체결,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규제 조율, 이런 금융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요. 주로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죠. 그럼 서울허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울은 이제 제품 개발의 핵심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개발 전체 주기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UX QA, 기능 개선,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컨텐츠 조율까지 기술과 운영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두바이는 금융과 글로벌, 서울은 기술과 개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마케팅 팀이랑 UX 전문 팀이 또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토큰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XLT 토큰 현재 시드 투자 단계라고 들었어요.
네, 5월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관심이 워낙 뜨거워서 예상보다 좀 빨리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장 예정가가 0.10달러인데 현재 시드 투자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같아요. 그리고 특정 시드 투자자에게는 락업이 없는 조건까지 준다고요. 이거 진짜 파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토큰 투자는 락업, 그러니까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VC나 프리세일 물량도 보통 1년 락업 걸고 단계적으로 풀리고요. 그렇죠. 재단이나 개발 물량은 더 길게 묶이고요. 네. 그런데 초기 시드 투자자 그것도 일부에게 락업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상당한 혜택이죠.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고요. 초기 기여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 토큰이 100억 개라고 하던데 배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100억 개 중에서 VC 프리세일의 10%, 재단 개발의 15%, 마케팅 5%, 그리고 시장 공급의 60%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제일 많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최초 CX,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때는 전체 물량의 12%만 유통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아, 초반 유통량을 조절하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RWA 발행이 늘어나면 유통량이 소각되어서 XLT 가치를 높이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소각 모델까지? 네. 이런 단계적인 공급 조절이랑 락업 정책은 초반에 막 던지는 물량, 그 매도 압력을 줄여서 가격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을 좀 더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급등락보다는 좀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자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강점들, 팀부터 창업자, 그리고 토큰 투자 기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자일로처럼 여러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만나는 건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초기 투자자들만을 위한 자일로 플러스 앱이라는 특별한 저장 수단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할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가 앞으로 자일로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게 단순히 어떤 플랫폼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RWA라는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일로 텔레그램 채널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